변호사, 판사, 검사 다 AI로 바꿔야 솔직히 AI가 변호사보다 낫. 훈영. 네. 아니 요즘 AI 때문에 막 난리인데 변호사들도 많이 힘들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있잖아요. AI 아니라도 힘들어. 근데 AI로 대체되는 또 직업 상위권에 또 변호사가 또 자리 잡고 있어요. 맞아. 나홀로 소송도 좀 많아지고 있고. 근데 형이 봤을 때 AI로 혼자 소송해도 승소할 수 있어요? 할 수 있지. 경우에 따라서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단 모든 소송에서 내가 볼 때 일반인들이 AI를 쓴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, 먼저 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의뢰인분들이 가끔씩 이 AI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다시 우리한테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. 그런 것들을 보면 질문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. AI한테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아는 사실관계가 일단 확정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셔.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계약서만 투자 계약서로 썼다, 이자도 뭐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, 근데 그게 사실은 대여금이고 이자로 지급한 거고 이제 뭐 이자제한법 위반한 거니까 돈을 일부 되돌려 받고 싶다,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AI는 당연히 이제 법리상으로는 뭐 형식이 투자 계약서라도 실질이 대여금이면 이자제한법 적용해서 뭐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, 뭐 이렇게 답변을 해줄 거거든. 근데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그런 법리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해. 그러니까 형식은 투자 계약서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냐, 이걸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들. 예를 들면 뭐 매달 지급하는 배당금이 보통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, 투자라면 뭐 대여금상의 이자처럼 뭐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이 돼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거지. 근데 이런 걸 입증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, 혹은 실제 소송에서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것들을 주장했고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, 뭐 이런 걸 확인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낫지.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사실은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승소할 수 있지. 형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변호사들 재판하잖아요. 그치. 재판할 때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챗GPT에 물어보면서 재판을 해도 돼요? 그런 약간 또 그런 변호사는 있을 수가 없고 재판정에서 아마 그걸 허용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. 형 그러면 변호사인 입장에서 AI가 진짜 지금 너무 발전하고 있지만 더 발전할수록 좀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약간 느낌이 있어요? 솔직히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. 근데 주변 친구들 중에는 뭐 같은 동종 업계 친구들 중에는 뭐 자문을 맡겨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내 업무가 뺏길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있지. 근데 사실 나는 AI를 잘 믿지는 않아. 그리고 잘 쓰지도 않고 AI를 한번 써보니까 쟁점 정리 같은 거나 뭐 사례,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건 되게 잘하는데,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소송이 수학 공식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. 뭐 A 플러스 B는 C다 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게 아니라 어떤 법리가 있으면 그 법리를 적용해서 나오는 게 판례고, 그 판례라는 것은 사실은 그 판사를 설득해가지고 우리의 사실관계가 이 법리에 들어맞는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.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잖아. 현실은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A 플러스 B에 해당하고 그러니 C라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인분들이 잘 몰라. 그 약간 미래를 상상해 보면 형 소송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동행해서 들어가잖아요, 법원에. 그렇지. 근데 변호사 없이 이제 노트북 하나를 들고 들어가는 거지, 재판에 내가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일은 없다. 그건 아마 재판을 가보면 알겠지만 재판 누구나 방청 가능하거든. 방청 금지된 재판들도 있지만 웬만한 법정들은 다 방청이 가능해. 근데 가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때마다 상대방이 얘기하고 판사가 얘기하는 거를 네가 노트북을 쳐가지고 답변하는데,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. 불가능하다. 그럴 수는 없고, 보통은 재판 전에 그 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서로 주장 공방을 받는 거고,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재판정에 얘기하는 거지, 재판정에서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뭐 주고받고 하진 않아.
그러면 형 주위에 있는 동료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챗GPT나 이런 AI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? 그치, 뭐 챗GPT나 뭐 제미나 이런 거를 쓰는다기보다는 이 변호사들이 쓰는 법률 AI가 따로 있어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사례를 찾거나 내용 정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. 형,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데 AI가 발전하면서 변호사들의 평판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이 관련 영상들을 보면 댓글 여론이 진짜 안 좋아요. 욕 많이 먹지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댓글을 좀 갖고 왔는데 변호사들 초비상 수임료 수백만 원씩 받고 해주는 업무를 GPT가 다 공짜로 해주니까 별것도 아닌 법 지식 좀 있다고 대충 해주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꽃이다, 잘 됐다,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변호사, 판사, 검사 다 AI로 바꿔야 솔직히 AI가 변호사보다 낫다. 혹시 이런 댓글들 보면은 형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이게 실제로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뭐 노쇼 변호사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뭐 아마 그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좀,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난 이해는 하는데 나는 그런 욕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. 뭐 굳이 뭐 그걸 가지고 뭐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, 뭐 틀렸다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아. 그냥 뭐 그건 인식 개선의 문제지 뭐 옳다 그르다 그거 할 문제 아니고 나는 내 일이나 잘해야지 뭐.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형 AI에게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? 나는 최근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나한테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. 최근에 굉장히 좀 생소한 선례가 없는 사건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이게 소송 가액이 한 30억 좀 넘어. 꽤 큰 사건이었지. 근데 이거 우리가 전부 승소했거든. 근데 이거를 선례가 없다 보니까,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나도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이 결과가 좀 궁금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쓰는 그 AI들에 넣어 보기도 하고 다른 AI도 한번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해서 그 결과에 대한 판단 정도만 한번 돌려본 적이 솔직히 있거든. 근데 그 AI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게 좀 우리 주장이 안 맞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어.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우리 결론이 전부 다 받아들여졌거든. 그것도 내가 처음 주장했던 내용들을 완전 다 그냥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AI라는 기술 자체에 조금 뭔가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, 많은 사례를 학습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조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는 건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이 사례가 없는 부분들은 이 AI가 직접 책을 읽고 그 법리를 자기가 이해한 게 아니잖아. 이 법조인들은 수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리걸 마인드라는 걸 쌓아오거든. 근데 그 리걸 마인드라는 게 판례 한두 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왜 이런 법률이 들어왔는지, 그리고 이 법률이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,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도했는지,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체화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, AI가 이거를 법리를 자체를 이해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. 내가 경험해 봤을 때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변호사들이 오히려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. 아무리 AI를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.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.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거든. 내가 볼 때 일반인들이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뭐 계약서가 명백하다거나 뭐 입금 거래 내역이 명백하다거나 이런 간단한 소송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, 이렇게 좀 복잡한 소송이라든가 법리 판단이 조금 어려운 소송들, 공격 방어가 치열한 부분들은 직접 수행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 홀로 소송이랑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었거든. 근데 지금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. 쓸데없는 걱정을 네가 만들어주고.